오늘 제가 긴급속보라고 제목을 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김정은이 5월 18일 당정안의 정치국 상무회의까지 열었습니다. 확대 회의는 아니고 당정안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하면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거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여 안 할 때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확대 회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그런데 이 자리에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누구누구 참여했다고 이름을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누군가는 날아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김정은이 참석하고 당정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최룡해, 그리고 조영원, 김덕훈, 또 박종천 이렇게 이름을 부르겠는데도 호명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일체 정치국 상무위원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들뿐만 아니라 리일환, 김재룡, 주창일이라는 세 사람이 방청하였다고 노동신문에서 18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 정치국 상무회의 열은 것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회의 진행, 그리고 일제 김정은이 회의를 지도하였다. 5월 17일 당정안의 본부총사에서 회의를 열었고 김정은이 직접 회의를 지도했다고 했습니다. 당정안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을 가만 보게 되면 이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누군가는 하나 목이 날아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좌천되거나 숙청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김정은이 정말 아주 엄청난 간부들을 질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히려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당정안의 비서 이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재룡, 주창일이 방청하였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무회의 연 기본 내용은 현 방역 위기 정세를 분석하고 당면한 방역 정책 실시와 최대 비상 방역 상황에서의 당 및 국가 정책 집행 방향에 대한 연구 토론을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질책했는지 여기 이제 김정은이 현시기 당과학교의 방역 정책 집행과 관련한 중요한 결론에서 방역 정책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정책을 잘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김정은은 방역 전쟁 초기에 각 부문에서 나타난 폐단과 결점들을 발전적 견제 심도 있게 비판 분석하고 신속히 대책하여 당중앙위원회 해당 방침과 정책을 각 부문에 침투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완비하고 국가의 통일적인 지기체와 복정체를 보장하며 모든 단위 모든 일꾼들이 정세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인식 부족과 준비 부족, 자유 해석과 자의적 행동에 대한 방치를 허용하지 말며 이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교양 및 통제를 강화하고 투쟁 열도를 앙양시켜내 높여나간다는 거죠. 앙양시켜야 한다고 말해요. 투쟁 열도를 더욱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각급 당정의 세포 중시사상 강제 틈치시켜 당원들의 핵심적 역할, 선봉적 역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정의 지도기관 성원들이 활동에서 나타난 우결점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해당한 대책을 연구하였다. 상무위원회는 각급 당의 간부들, 국가기관들이 그들이 견결한 유자 자존심, 무한한 책임성을 간직하고 역할을 높이며 당중앙의 율적 용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당정의 방처에 뚜렷한 이루감으로써 사회주의 용사 국방건설 준엄한 방역 실험에서 주도 역할을 할 때에 대한 문제를 더해. 그러니까 용도를 당중앙의 율적 용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주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건데, 당 국가기관의 책임 간부들이 비상방역 상황에서 경험이 미숙하여 앞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그들이 주도교육과 창발성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문제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일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엄중한 상황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정은은 이렇게 당과 국가의 방역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결론을 했는데, 그 결론에는 김정은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맞다던 방역 실현이 초기부터 발견된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의 미숙성, 국가 지도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 방역 사업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가 지도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해이성, 비활동성은 우리 사업의 허점과 공간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시간이 생명인 방역 대전초 시기의 복잡성과 간거성만을 더욱 중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거 엄청난 김정은이 지금 질타입니다. 최대 방역 상황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해이성, 비활동성, 일하지 않았다는 걸 북한은 이렇게 비활동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활동성이 바로 방역 사업의 허점과 골간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시간의 생명인 방역 대전초기지 복잡성과 간곡성만을 더욱 중대시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정안의 정치국 상무회의는 최고의 간부들을 직위를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최고 결정기구죠. 당정안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5명밖에 되지 않은 이 상무위원회에서 모든 북한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간부 사업도 진행하는데, 특히 뭐 조직비서라든지 아니면 선전비서나 당정안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해임하는 것도 바로 당정안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 당정안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당정안의 정치국 회의에서
해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당주안의 정치국 회의에서 공개하는 것도 이미 당주안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정치국 회의에서 공개하는 거지 정치국 상무위에서 하지 않은 것을 정치국 회의에서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의 소식에 의하면 지금 김정은이가 이 정치국 상무회의를 별도로 소집할 정도로 지금 초비상사태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발표한 언론 뉴스들을 보게 되면 지금 약 200만 명의 확진자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유혈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열을 가지고 감기인지 코로나 확진자인지 알지 못하는 유혈자, 즉 이 환자들을 상대로 코로나 키트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을 다 하지 못하냐? 검사 키트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아니면 유엔 보건기구에서 제공하겠다고 한 검사 키트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검사 키트가 있을까요? 러시아나 중국에서 들여온 검사 키트 외에는 북한이 검사 키트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도 검사 키트를 생산하는 지는 얼마 되지 않았죠. 물론 자가 검사 키트가 아니라 보건소나 방역기관에서 하는 검사 키트를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이 열악한 의료 환경을 봤을 때, 이 보건 환경을 봤을 때 이 검사 키트를 연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의료 기술이나 시설이 상당히 낙후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정확히 200만 명이 확진자인지 아니면 그냥 감기 환자인지 아니면 독감 환자인지 아직도 분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이런 검사 키트로 북한의 이 확진자를 검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만 나든지 기침이 나든가 아픈 사람은 모두 하나로 집단으로 방역시설에 가다 놓고 그들이 치료가 되면 나오고 치료가 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죽더라도 나오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북한 당국은 유엔 보건기구나 국제사회로부터 의약품이나 코로나 방역 물자를 받지 않고 또 백신까지도 전혀 한 대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고위층 간부들이 화이자를 비롯한 고위층 몇몇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몇 사람들이 맞는 것은 아마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소식통에 의해도 김정은과 이 김여정, 현성월 조영호 같은, 최령호 같은 이 김정은과 항상 맞대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럼 그걸 소량을 어떻게 가져갔을까? 아마 외교 행랑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제3국에 즉 옛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에도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이나 아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에도 화이자와 같은 이런 백신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외교 행랑으로 어느 정도 몇백 명분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70도에서 보관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소량에 보관할 수 있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설은 북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봉화진 여사나 남산진 여사 같은 정부기관 고위 간부들이 가는 병원에는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나 김여정, 최령희와 같은 조영원 이런 김정은의 최측근 항상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백신을 맞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회의할 때마다 또 수많은 사람들과 이 당전의 정치국 확대 회의나 아니면 조국당 비서 회의, 그 로병사 대회와 같은 이런 데도 김정은이가 직접 나오고 특히 이번 4월 15일, 4월 25일에도 김정은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 파트별로 약 4일 동안에 릴레이로 사진을 찍어줬던 것 이미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코로나에 안 걸렸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죠. 이번에 코로나도 이미 이 수십만 명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던 간부 핵심 계층들 그리고 이 군중시위에 참여했던 지방의 당원 출신들, 당원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의 핵심 계층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또 인민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번에 열병식에 참여시켰는데 그리고 열병식이 끝나고 군중대회 불꽃놀이 할 때에도 김일성 광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마스크를 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방역사업의 1차적인 책임은 아마 김정은에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지시를 내준 것은 오직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사를 대규모로 조직하라고 한 것도 김정은이고 물론 그 조직을 할 때 조영원이가 세부적인 상황을 짜고 이 지휘체계나 모든 이 조직 구도를 조영원이가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랬다고 마스크를 착용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까지는 내리지 않죠. 모든 것은 바로 김정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리고 김정은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영원입니다. 현성원이나 김여정은 이런 거대한 행사를 조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 구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행사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도록 행사를 조직 지휘한 사람은 김정은이지만 그걸 집행한 사람은 바로 조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행할 때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감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4월 15일 계기로 단동과 신의주 사이에 철길을 개방해서 세관을 개방해서 열차가 오고 갔습니다. 요객 열차는 아니더라도 화물 열차가 개방이 됐다가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단동에서까지 확산되자 중국의 제안으로 중국이 이번에는 북한이 제안해서 막은 것이 아니라 중국 측 제안에 의해서 단동 그 세관이 다시 봉쇄가 됐죠. 그러나 그 전에 엄청난 물자들이 들어가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 물자를 나르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과 접촉했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때 4월부터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전 중국 대륙을 휩쓸기 시작할 때입니다. 북한에 안 들어갔으면 잘못된 거죠. 제가 이봉규 박사 TV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이번에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신의주를 비롯한 국경연선 그리고 이 청도를 비롯한 단동, 대련항에서 나가는 또 광동선과 같은 이런 쪽에서 물건을 싣고 부리고 하는 북한 대형 선박들 이런 배들이 2월 16일과 4월 15일, 4월 25일 맞으면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물자를 끌어 들어가야 그 행사를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바이러스가 안 들어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고 이것을 간파했어야 하는 이 당 조직비서 조영원이 이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당정군 간부 모든 지방에 있는 간부들까지 모두 주석단에 앉히고 그리고 그것을 김정은과 그것도 몇만 명씩 한 것이 아니라 약 1,500명에서 2,000명씩 파트별로 여러 차례 약 5일 동안 사진 찍는 노름을 벌였던 것도 매일 이렇게 사진을 여러 날 동안 그 1시간 사진 찍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5일 동안을 김정은이 릴레이 형식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이민군 병사 종대들 그리고 기갑 부대들 또 미사일 부대들 파트별로 모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겠습니까? 심지어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 학생들과 청년 근로자들이라고 하는 민속광장의 꽃과 그리고 이 카드 섹션을 했던 2만 명의 청년 학생들과도 또 근로자들과도 사진을 찍었는데 약 2,000명씩 파트별로 찍을 때에도 마스크를 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확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그 책임을 간부들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럼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던 압록강 두만강 국경연선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초기에 발생했는데 결핵요양소나 이 간염요양소와 같은 이런 산골에 있는 그런 집단 수용소에 열나는 사람들을 모두 가다 놓고 거기서 치료를 시키고 죽던 말던 치료가 되지 않아 나오지도 못했던 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느 한 지방에서의 소규모적으로 이런 유혈자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4.25 행사나 4.15 행사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모든 당정 지방 간부들과 핵심 계층 근로자들이 모두 이 대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까지 다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산골에까지 다 퍼져나갔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걷잡지 못하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하는 경우 그 원한이 이번 행사에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2월 16일, 4월 15일, 4월 25일과 같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대규모 행사를 열었던 북한 그리고 그 결과 거기에서 전파된 많은 사람들이 그 집단으로 전파된 사람들이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또다시 전국에 확산시킨 책임에서 김정은이가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만 명이 걸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북한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북한의 인구 절반이 걸렸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 북한의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김정은에게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국경 봉쇄를 철저히 시켰던 김정은, 그렇게 철저하게 봉쇄했지만 결국 이 방역 봉쇄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김정은에 의해서 말이죠. 이렇게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검사도 없이 무작위로 참여시켰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김정은이 아마 이렇게까지 자만심에 빠졌던 것은 일부 간부들, 김정은이가 질책하는 자만심과 비적극적, 비활동성,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만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만심은 바로 김정은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의 북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5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당전의 정치후 회의만 해도 수차례 열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방역사령부라는 곳을 찾아가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고 간부들을 질타하면서 자기가 책임이 없는
없는 듯이 마치도 간부들이 일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호도하지 않는다면 김정은 체제가 심각한 위협에도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한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2판 4판에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또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종합해 봤을 때 북한에 지금 열악한 장마당 시설 그리고 공급물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간부들에까지도 제대로 이 공급물자 부식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지방 장마당은 이미 한계에 직면하고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하고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번 코로나19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한 방송을 보고 지금 북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겁니다. 장마당에 나가도 물건이 없어서 살 수가 없고 뭐 부식물이나 쌀이나 기름이나 된장 이것은 이미 동인한 지 오래고 정말 옥수수나 그리고 농민들이 자기 텃밭에 아니면 자체로 심어서 키운 이 농작물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밀가루나 쌀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장마당으로 변해버린 것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용량실조에 걸린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용량실조 걸린 상황에서 이 코로나19가 급습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운명이 바람 앞에 즉 태풍 앞에 촛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판 4판에 걸린 북한 주민들 그를 달래기 위해서 매일과 같이 당주안의 정치국 회의를 열고 방역사령부를 찾아가고 약국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2,500만 주민들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행기를 보내서 중국에서 의약품을 실어날라도 여러분 비행기 속대 녹대에 실어날리는 의약품을 가지고 얼마나 방역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2,500만 명에게 의약품, 즉 해열제를 공급하고 하려면 이 비행기 속대 그리고 방역물자를 실어날리려면 어림도 없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덴탈 마스크를 끼고 그것도 2장을 겹쓰고 나오는 모습을 연출했을 거예요. 그만큼 그것만 보더라도 최고 지도자라는 김정은도 KF94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덴탈 마스크 2장을 겹쓰고 나왔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북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는 간부들을 질책하면서 마치도 이민 이천을 실현하는 것처럼 하지만 간부들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마치도 일어난 것처럼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는 김정은. 그러나 이미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기에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 이번에도 참고 그냥 넘어갈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